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준으로 지난 8월 15일 서울 도심 집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581명, 여기에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빠져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 측은 누구를 상대로든 그날 집회에 참석하라고 독려한 적이 없다면서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데스크는 그들의 이 모르쇠의 행태가 명백한 거짓이라는 증거가 드러났다는 소식을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경찰이 사랑제일교회를 압수수색한 결과 교회 측이 무려 126만 명을 대상으로 총 1,300만 건이 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서 광화문 집회 참석을 독려했다는 대상자 명단과 문자 메시지 목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신재영 기자의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당국 추산 4만 3천여 명이 집결했던 광화문 광복절 집회. 집회 사흘 전 사랑제일교회 집단 감염이 터져나오면서 서울시가 교회를 폐쇄하고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교회 측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는 집회 참여를 독려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오늘도 이 자리에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집회 이후 실제로 수도권의 코로나19 감염이 폭증하자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에겐 책임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문자를 총 5차례 이상 보내서 광화문 집회는 물론이고 어떠한 집회도 나가지 말아달라는 당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최근 압수수색 과정에서 교회 측이 자신들의 신도들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 광화문 집회 참석을 독려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교인, 보수단체 등으로 구분된 폴더들이 확인됐는데 여기에 담긴 전화번호를 모두 더하면 무려 126만 명이었습니다. 태극기 집회를 하며 서명받은 명단과 지방 개척교회 신도 명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7월 8일부터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해 집회 당일인 8월 15일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누적으론 1,386만 건에 달합니다. 모두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라는 내용인데 메시지 발송 비용만 건당 8원꼴로 1억 원이 넘게 들어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경찰은 사랑제일교회 측이 광화문 집회를 계획한 뒤 지속적으로 참석을 독려해 집회를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이 보수단체와 일부 기독교단체를 망라한 전국적인 명단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또 억대의 메시지 발송 자금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오늘까지 1,10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첫 확진자가 나온 것은 광화문 집회 전이었고 서울시가 즉시 신도와 교회 방문자를 자가격리하도록 행정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측은 이 와중에도 격리 대상자 1,640명한테 집회 참석을 독려하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회 안팎의 CCTV 영상도 모두 삭제한 증거인멸의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이용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 마스크를 벗고 열변을 토하기 시작한 전광훈 목사는 자신이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15일 동안 저는 집구석에만 처박혀 있으라고 합니다. 저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I want to ask you.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지난달 12일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해 자가격리 대상자가 된 민경욱 전 의원 역시 을지로와 청와대 근처까지 도심을 종횡무진 누볐습니다. 4.15 부정선거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최첨단 디지털 범죄였다. 검찰은 주동자를 엄중 처벌하라. 두 사람 모두 자가격리 통보를 사실상 대놓고 무시한 겁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12일부터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가 급증하자 지난달 14일 이 두 사람을 포함해 사랑제일교회 신도 또는 방문자 4,066명에게 자가격리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측은 4천여 명 가운데 40%에 달하는 1,640명에게 집회에 참석하라는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들에겐 광화문 집회 직전인 8월 14일과 당일인 15일에 반복적으로 수차례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들 1,640명이
광화문 집회에서 주요한 역할을 맡았던 건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측이 방역 지침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기 위해 자가격리 통보 사실을 알고도 참석을 주문한 것인지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사랑제일교회발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선 이번에 확인된 집회 참여 독려 문자를 받은 대상자들에게도 진단검사 안내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 CCTV 자료가 이미 모두 누군가에 의해 삭제됐고 문자 수신자들 중 상당수는 집회 당일 휴대전화를 끈 상태여서 동선 추적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역당국의 광화문 집회 전담팀도 조만간 해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광복절 집회 참석 독려 문자를 보냈는지에 대한 MBC의 질의에 사실 묵은 모르는 일이라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광화문 집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집회 한 달째인 오늘까지 모두 581명. 개천절 집회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끄고 오라는 지침까지 돌고 있는 가운데 8.15 집회 비대위도 내일 개천절 집회를 열겠다는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정부가 우리 국민 3천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 세계 백신 유통망과 접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국민이 코로나19의 집단 면역을 형성하려면 인구의 60-70%가 항체를 가져야 하다 보니 세계보건기구든 거대 제약사든 선입금을 해서라도 이 정도 분량의 백신을 미리 확보해 두겠다는 겁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1차로 확보하려고 하는 백신 물량은 집단 면역이 가능한 수준으로 우리 국민 60%가 접종할 수 있는 3천만 명분입니다. 1,000만 명분은 세계보건기구가 주도하는 백신 공급 협의체 코백스에 들어가면서 일찌감치 확보했고 2천만 명분은 백신 개발 기업과 직접 협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는 국내에서 위탁 생산하기로 계약한 만큼 물량 확보에 문제가 없을 거란 전망입니다. 또 화이자와 존슨앤드존슨, 모더나 등 현재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대부분의 제약사들과도 협상 창구를 열었습니다. 유사시에 어떤 백신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서는 다른 형태의 백신으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는 다양한 이런 백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 1,723억 원은 이미 마련됐습니다. 문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검증된 백신을 들여오는 일입니다. 최근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임상시험에서 척수염이 의심되는 부작용이 발견되는 등 안정성을 더 확인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상시험을 통과한 백신을 구입해 국내에 들여온 뒤에도 바로 접종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접종 결과를 보고 신중하게 접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서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겠고 가장 안전하고 효능이 검증된 백신을 수급해서 최대한 많이 접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우선 다음 달까지 누가 먼저 백신을 맞을지 등 접종 대상 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이 부담할 접종 비용 등도 심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또 1차 백신 확보가 마무리되면 국내 백신 개발 상황 등을 고려해 전 국민이 접종 가능한 백신 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내려가고 어젯밤부터 심야 영업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업소들은 전반적으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2단계에서도 영업을 할 수 없는 고위험 시설에서 빗겨나 있는 유사 업종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김건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마포구의 한 번화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가 풀리면서 술집과 음식점이 줄줄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자정을 훌쩍 넘긴 12시 43분입니다. 사람이 가장 적을 월요일이지만 영업을 재개한 홍대 인근 주점은 이렇게 사람들로 북적이는 모습입니다. 20대로 붐비는 한 주점을 찾아갔습니다. 먼저 온 손님들이 테이블 20여 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젊은 남녀가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벽에 걸린 프로젝터에는 손님 간의 만남을 유도하는 듯한 대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전형적인 헌팅 포차입니다. 헌팅 포차는 감염 위험이 큰 11개 업종으로 분류돼 영업이 중지된 상태. 그렇지만 이곳은 구청의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단속을 피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거 뭐예요? 흑방 같은 거?
종업원은 단순한 소통 목적이라고 설명하지만 저희가 이어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분들의 심심을 감독하라는 거잖아요.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가던 남녀는 손을 잡고 흡연실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손님들이 내부를 돌아다니고 심지어는 종업원도 마스크를 턱에만 걸치는 등 방역 수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 다른 주점들에서도 술 마시며 얘기하느라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사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려운 시기, 방역 수칙을 지키는 업주와 시민들과는 달리 일부의 이런 일탈은 또다시 집단 감염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각 지자체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발열 체크, 이동 시 마스크 착용 등을 현장 점검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선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천만 명에 근접했습니다. 최근엔 프랑스에서만 하루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서는 등 특히 유럽에서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확산이 되건 말건 거리 두기를 무시한 파티와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정은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프랑스 남서부 도시 낭트 인근에서 야외 파티가 열렸습니다. 2박 3일간 이어진 이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벨기에, 이탈리아에서 국경을 넘어온 이들도 있습니다. 파티 참석자는 줄잡아 2,000명. 그런데 마스크를 쓴 사람은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수도 파리의 거리는 흥분한 축구 팬들로 가득 찼습니다. 붉은 폭죽이 곳곳에서 터지고 빽빽하게 모여 열정적으로 응원가를 부르고 구호를 외칩니다. 이곳에서도 마스크와 거리 두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달 들어 하루 수천 명씩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프랑스에선 지난 12일 급기야 하루 확진자 수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도 실내 실외를 가리지 않고 밤의 축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낮에도 위기의식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식당과 카페의 테이블은 여전히 바짝 붙어 있고 개강 후 대학 내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지만 한 강의실에서 500여 명이 빼곡히 앉은 채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런데도 프랑스 정부는 방역 강화는커녕 접촉자의 자가격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14일은 너무 길어 지켜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Le principe de réalité fait qu'on constate que un grand nombre de Français ne respectent pas la quatorzaine. 14 jours chez vous. 스페인에선 하루 확진자가 다시 7,000명대로 치솟아 누적 확진자 수가 60만 명에 육박했고 영국에서도 지난 11일 3,5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와 5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 없이 해변가와 도심 집회엔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Alcune volte la gente sembra che non sia come se non fosse successo nulla, quindi un po' di superficialità della gente, un po' di superficialità anche. 세계보건기구는 가을엔 유럽에서 사망자가 더 많이 나올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It's going to get more tough. In October, in November, we're going to see more mortality. 유럽에서 미국, 남반구로 대확산 지역을 옮겨갔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반구의 겨울을 앞두고 다시 유럽으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